아마 오늘 썸네일 보시고 드디어 여기가 나오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게 아니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식당을 남자의 중식당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서울 도심 한가운데 크지 않은 오래된 중식당 음식들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저는 키다리 짬뽕 아저씨입니다. 짬뽕 기다리 짬뽕 아저씨.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식당이 딱 키다리 짬뽕 아저씨가 소개해드릴 만한 식당이죠. 여기는 5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엔 정말 자주 갔는데 오히려 그 이후론 잘 못 갔어요. 이 근처 갈 일이 좀 줄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학생 때도 어른이 된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특유의 살짝 투박하면서도 맛있고 정감 가는 요리들과 식사를 내는 요 근처 터줏대감 같은 노포 중식당입니다. 소개해드린 식당 중에서 여기랑 그 느낌이 제일 비슷한 식당을 생각해보면은 영등포 동해반점이랑 그 느낌적인 느낌이 비슷해요. 거기도 옛날엔 단골이었는데 근처 갈 일이 줄어서 최근에 자주 못 가고 있죠. 그 공통점이 오랜 중식당의 느낌이 나면서 처음 딱 먹었을 때 야 여기 너무 맛있는데 보다는 먹을만하네 같은 느낌인데 희한하게 고량주를 홀랑홀랑 비우게 되는, 그리고 가게를 나가면서 다음에 여기 누구랑 같이 오자 약속을 잡게 되는 그런 식당. 자, 오늘 소개드리는 중식당은요, 서울 중에서도 구도심의 센터 오브 센터, 종로 3가 수표교 근처에 위치한 서호장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은 식당인데 오늘 키다리 짬뽕 아저씨가 소개합니다. 서호장은요, 이렇게 지도로만 봐도 서울의 중심이죠.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 3가역에 2호선, 3호선 을지로 3가역도 가깝고요. 이렇게 더 확대해보면은 오래된 맛집이 참 많은 지역, 종로랑 청계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오래돼 보이는 건물 1층, 2층엔 이렇게 기원이 있고요. 옛날 동네 분위기, 겉에선 작아 보이지만 들어가면은 실내가 안으로 깊고요. 홀에 사각 테이블이 5개 정도 있고 한쪽은 크지 않은 원형 테이블이 4개 정도 있는데 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칸을 막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열어놓고 먹어도 분위기도 좋고 술 먹을 맛도 납니다. 가게는 깨끗하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까 남자들의 중식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 왔을 때도 남자 손님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화교 중식당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남동 연교나 월량관, 포가, 연희동 진미 이런 데 가면은 정통 중식인데도 여성 손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호장은 한 80-90% 정도가 남자일 때가 많고요. 100% 남자 손님일 때도 있습니다. 을지로 쪽은 힙지로라고 젊은 가게들이 많지만 이쪽은 지역 자체가 좀 노포 많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식들도 고량주 같이 하기 좋은 느낌, 살짝 투박하고 선이 굵게 맛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분들도 오시면 꽤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메뉴판 보시면 많이 심플해졌죠? 제가 6년쯤 전에 찍은 메뉴판 사진 보여드리면은 옛날엔 이랬어요. 저는 주로 고기 덴뿌라 시켜서 소금 찍어 먹고 2품 냉채, 3품 냉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근데 덴뿌라는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주실 거고 여기 유산슬도 맛있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뭘 먹어볼까요? 짬뽕. 저는 여기 유산슬 좋아했는데 그 전에 오향장육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닭고기 하나 유린기 먹어보고 제가 키다리 난자완스 아저씨잖아요. 남복잠 해볼 거고요. 술맛 좋은 식당이니까 안주 하나 더, 고추 잡채. 그리고 잠깐 군만두 먹어보고 요리형 식사들 마파두부밥, 잡탕밥 먹어보고 볶음밥 미리 말씀드리지만 꽤 괜찮고요. 사천 쟁반짜장 먹어보고 피날레는 짬뽕으로 갑니다. 자, 오향장육 깔끔하게 예쁘죠? 고기 위에 짠슬이 으깨져 있고 그 위에 양파 썰어져 있고 아마 밑에는 오이가 썰어져 있겠죠? 양이 많진 않지만 적지도 않아서 3명 정도가 한 잔에서 집어먹기 딱 좋은 오향장육. 요 짠슬 으깬 게 혹시 피단까지 같이 으깬 게 아닌가 싶어서 먹어보니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향장육만큼 가게마다 생긴 게 다른 음식도 드뭅니다. 냉채 스타일도 있고 소스가 흥건한 데도 있고 시큼 달달한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 세련된 데도 있고 좀 마초적인 데도 있는데 서호장은 딱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는 화개장터형 오향장육인데 맛이 심플한 딱 그 맛인데 이게 이상하게 술이 계속 들어갑니다. 좋죠? 딱 이 식당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슬은요, 그냥 딱 봐도 전형적인 유산슬 같죠? 고기 들어있고, 새우 들어있고, 건해삼 살짝 있었고요. 버섯들, 오징어 있고, 간 적당히 세고, 근데 좀 도드라진 게 있는데, 오징어 향이 좀 세요. 약간 오징어 유산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맛도 오징어 맛이 잘 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좋아요. 술 맛이 잘 납니다. 여기 오시면 드셔보실만 해요. 추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누군가한테 유린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라고 유린기를 준비해봤어요. 사실 유린기만큼 누구나 맛있어 할 만한 음식도 드물죠. 닭을 튀겨서 양배추 깔고 야채들 고추 썰어 올리고 마늘 갈아 올리고 새콤 짭조름 매콤 달달한 소스. 닭고기 요리 하나 안주로 드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날씨도 살살 따뜻해지니까 유린기 하나 시키시면은 맥주도 좋고 고량주도 좋습니다. 뭔가 다른 데 대비해서 특별한 맛이 있다기보다는 잘 만든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유린기. 자, 드디어 모두 아시는 제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키다리 난자완스 아저씨, 서호장 난자완스입니다. 어우, 딱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소스가 흥건한 스타일, 색깔도 예쁘고요. 야채 재료들이 기분 좋습니다. 버섯들, 죽순, 브로콜리, 청경채. 여기는 물밤도 있네요. 요새 중식당에서 물밤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볶은 요리나 심지어 짬뽕에도 물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고기 완자가 꽤나 두툼합니다. 튼실한 완자가 8개. 2명이 드시면 다른 거 못 드실 것 같고 3, 4명이서 나눠 드시기에 좋아요. 완자 스타일은 완자 속까지 소스가 배어 들어간 쫀득쫀득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두툼하고 고기 입자가 잘 느껴지는 계통이에요. 이럴 때는 소스가 흥건하면은 딱 좋은데 여기가 그렇고요. 난복자막이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꽤 좋은 난자완스. 이따가 볶음밥도 꽤 좋거든요. 고추 잡채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맛깔나는 중식 안주 요리들을 5개 연속으로 보여드리니까 밤에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보시다시피 과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고기와 고추, 버섯, 야채를 맛있게 딱 볶아낸 맵고 짭조름한 최고의 안주였어요. 평범하지만 아주 좋았고요. 잠깐 옛날에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은 고기 튀김 사진이 있는데 되게 좋아 보이죠? 지금은 메뉴에서 없어졌지만 탕수육 소스 없이 덴뿌라로 주세요. 소금도 주세요. 하면은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죠? 자, 이제 식사로 넘어가기 전에 군만두. 딱 보기에도 바삭한 스타일. 실제로 꽤 먹을만 하지만 수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속도 나쁘지가 않고 만두피 튀긴 느낌도 딱 좋아서 요 정도면 군만두 하나 시켜 드셔도 만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군만두가 목적이시면은 이 근처 안동장이나 오구반점이 군만두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이젠 식사인데 요리형 식사들 마파두부 먹어보고 싶은데 다른 걸 많이 시켜서 밥으로 시켜봤는데 예상대로입니다. 사천식 막 강한 마파두부가 아니라 마한 맛은 전혀 없이 푸근한 우리나라 오랜 화교 중식당 스타일. 부드러운 연두부, 이거는 오히려 간이 슴슴한데도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잡탕밥도 한번 먹어봤는데 색이 되게 진하죠? 해삼 조금, 새우 있고 오징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물밤 들어있고 이건 마파두부랑 다르게 살짝 강렬합니다. 근데 해물이 다양하고 푸짐하다고 하긴 좀 그래요. 뭔가 오징어 잡탕밥 같죠? 여긴 유산슬이 매력있는 집이니까 제 생각에 잡탕밥보다는 유산슬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볶음밥 아주 좋습니다. 새우볶음밥인데 크지 않은 노포 중식당 볶음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볶음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계란국 나오고요. 아주 심하게 불향이 난다거나 밥알이 까끌까끌까진 절대 아니지만 고슬고슬하게 잘 볶았고 밥알 느낌 기름 코팅 좋고요. 파기름향, 파향이 참 고소하게 인상적이었어요. 재료는 새우, 계란, 파, 당근, 요리들처럼 간이 세진 않지만 딱 볶음밥만 시켜서 짜장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을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과하지가 않아요. 딱 맛있는 중식당 볶음밥. 간짜장이 없어졌어요. 여러 명이서 사천 쟁반짜장 하나 먹어봤는데 전혀 사천 맛이 아니죠. 매운 볶음 짜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태까지 음식들에 있었던 오징어 쭈꾸미 등의 해물들이랑 야채들을 볶아서 나오는데 매운맛도 꽤 있고요. 간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식사로 드시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이런저런 안주 시켜서 한잔 하시다가 짜장면 하나 먹어야지 할 때 딱 맛있게 드실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뭔가 개성 있는 맛은 아니지만 꽤 맛있고요. 면발도 풀어지지 않고 꼬득꼬득하게 식감이 좋아서 안주형 짜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짬뽕입니다. 사실 옛날에 여기 자주 올 때도 고기튀김, 냉채, 오향장육, 유산슬 등 한잔하기 좋은 집이지 짬뽕이 아주 맛있는 집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니까 반대로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육수 맛은 불맛은 적은 편, 간은 센 편, 매운맛은 살짝 있는 편. 옛날엔 미더덕이 들어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헷갈리는 걸지도 모르고요. 재료는 큰 새우 한 마리, 오징어 쭈꾸미, 면발이 육수의 간을 잘 흡수하면서도 식감도 좋았고요. 이렇게 오래된 지역대표 노포 중식당은 짬뽕 맛은 요새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내가 옛날부터 맛있던 진득한 서울 짬뽕이다.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짬뽕 평점을 하자면요.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요리들 특유의 매력이 좋은데 짬뽕만 이렇단 얘기니까 딱 식사로 짬뽕 드시러 오실 가게라기보다는 와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시면서 딱 국물이 필요할 때 짬뽕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울면, 우동, 기스면 다 있었는데 이제는 짬뽕만 남았거든요. 자, 오늘 서호장 정리하자면요. 서울 종로 3가 수표교 근처에 작고 맛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중식당. 여기도 한 6, 70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게 내외관에서 느껴지는 포스도 좋고요. 개성 있으면서 잔기규 없이 맛있는 요리들, 굉장히 매력 있는 식당이고요. 이상하게 술이 계속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너 중식당 좀 알아? 그러면 서호장은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의 식당입니다. 짬뽕. 교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대중교통 네트워크 최중심 중에 한 군데. 종로 3가 을지로 3가 사이 술이 술술 들어가는 집이니까 운전은 안 됩니다. 자, 대체짬뽕 여기 왔는데 자리가 없던지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갈 때 대신 갈만한 중식당은 서호장은 이 동네 식당답게 일요일 날 쉬고요. 종로 3 가는 중식당도 좋은 데가 아주 많겠지만 걸어서 10분 600m 거리의 안동장, 여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식당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고풍스럽고 실제로 80년이 돼가는 굴짬뽕의 원조집, 오랜 식당이지만 요리들이 세련되게 맛있고 군만두까지도 좋고요. 그 역사, 전통을 떠나서 음식이 되게 좋은 식당입니다. 근데 오늘 서호장처럼 퇴근길에 한잔하면서 이거저거 시켜 드시기에는 오구 반점도 있습니다. 여긴 더 가까워서 6분에 400m, 여기도 한 70년쯤 된 집인데 노포 감성 좋고 군만두도 좋고 퇴근하고 한잔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안동장이 좀 고풍스럽고 고급이고요. 오구는 좀 노포 감성은 세지만 실내 자리가 좁습니다. 오늘 서호장이 딱 노포 느낌이 있으면서도 깔끔하니까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 짬뽕 아저씨. 에필로그입니다. 짬뽕 평점은 아까 영상 중에 간단하게 했죠? 그 대신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과두주라는 술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렴한 고량주고요. 양이 적고 도수가 세면서도 2번 증류해서 숙취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딘가 학창시절 과학실 알콜 램프 냄새가 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가끔 살짝 고급스러운 이과두주를 파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거 팔 때가 있죠. 살짝 캡틴 큐 같이 생겨서 저는 이걸 캡틴 이과두주라고 불러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호장에서는 8선 이과두주를 파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과두주보다 살짝 비싸지만 더 깔끔하고요. 향도 좋고 여전히 도수는 세면서도 숙취가 없어서 간단한 반주로 꽤 좋은데 이 병이 꽤 이쁩니다. 이걸 집에 들고 오세요. 자, 요새 레고에서 장미 레고를 팝니다. 2만원 남짓 하는데 레고 장미를 조립해서 이 병에 꽂아 놓으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과도 글씨가 보여도 뭔가 요상한 운치가 있고 뒷면을 보이게 하면 아주 깔끔하죠. 여자친구에게 2배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2번 증류한 이과도 레고 장미를 선물해보세요. 레고지만 장미니까 여친이 향을 딱 맡아보고 어머 이 장미는 빼갈 향이 나네?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상한 걸 재밌어하는 키다리 짬뽕 아저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have a good 짬뽕. 기다리 짬뽕.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 예, 예.